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의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뭐 좀 중지가 모아진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들 오늘 의총은 네. 좀 상상치도 못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 이 사건의 개요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 어제 제가 직접 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 자제분 예. 준용 씨한테 사과했다는 그 경위와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보고 자리였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모든 참여한 의원들이 네. 정말 넋을 잃을 정도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네. 무조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을 하고 수사에 철저하게 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상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예. 검찰이 설령 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라도 더 밝혀가지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실을 이제 국민 앞에 밝힌 게 어제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발표 말고요. 예. 당 내에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위원장님? 월요일 날 아침 10시 무렵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월요일? 어제. 예. 예. 그러니까 어제 10시 무렵입니다. 오전 10시요? 예. 예. 그런데 어제 러시아 국회의장이 네. 11시 반에 국회를 오게 돼가지고. 예. 제가 의장단 일행으로서 그분들을 이제 환영을 하고 오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환담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 일정을 못 잡다가 오늘 행사 2시 반에 마치고 네. 그 보고와 관련해가지고 대책 수기한 다음에 제가 직접 국민께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단위에서 그런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한 겁니까? 공명선거 대책 간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게 예. 지난 토요일 날 이유미라고 한 그 당원이 네. 여수를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와가지고 사실은 검찰에서 자기를 소환할 것 같은데 예. 실상은 이렇게 해서 이게 증언이 조작이 된 거다. 예.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일요일 날 와서 이제 뭐 다른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예.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네. 이유미 씨 진술 내용이 자백한 내용이 사실로 판단이 돼서 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월요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자백을 받은 토요일부터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은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네. 충분히 진상조사가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됐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뭐 진상조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공명선거 단장으로서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자복을 받고 네네. 이유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관계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느냐 하고 공명선거 단장 입장에서 확인할 만큼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데 아마 그 취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유미 씨의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단독 그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카톡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공개도 됐는데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오늘 그 이용주 의원이 만일에 당에서 이유미 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를 했거나 이 관여된 내용을 은폐를 하거나 또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밝혀지면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까지 기자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그런 카톡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 그 범죄를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동정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진상조사나 또는 검찰에서 명명백백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위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럼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도대체? 글쎄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이유미 자백이 사실이냐 아니면 또
또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좀 자백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주 의원에게 여러 가지를 좀 물었더니 이용주 의원이 그래서 본인도 네.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정황을 좀 찾느라 네. 월요일날 보고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당에서 그 폭로 내지 발표를 하기 전 단계에서의 검증이 너무나 취약했다.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몰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유미 씨가 조작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고 신원이 어떻게 되고 기본 조사도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 안에서.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문준용 씨 뭐 친구였다라고 한다나요? 그러니까 예. 왜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녹취된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문준용 씨 친구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저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게. 무슨 뭐 성문 아니요. 할 방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당시 선대위의 반박이라든지 역공에 대비해서라도 네. 기초 사실 파악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기초 사실 파악 운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예. 그 이음이라는 사람이 녹취 파일이 누구누구로부터 녹취가 됐고 누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네. 이건 틀린 내용이다 하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검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그 당시로서는. 네. 물론 이유미가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네. 수사에 버금가는 정도로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이 파일을 사용하자 이렇게 했어야 맞다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네. 그 당시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니었나. 근데 좀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유미 씨는 당시 어떤 책임 있는 당직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당원이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당원이라는 이유로 검증 없이 그걸 덥석받아서 발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요? 거기 선거 캠프에 2030위원회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위원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용주 의원도 그 공명선거 단장으로서 확인을 했지만 네네. 전혀 그 당시로서는 의심의 단초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당에서 파악한 이준수 전 최고위원의 그 범행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본인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 지금에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전혀 모르니까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 네네네. 그러면 그 본인도 이유미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면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토스를 해서 발표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준서 최고는 참 청년으로서 네. 참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이유미 씨가 이렇게 조작이 됐다 하는 내용을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말할 이유도 없고 네네. 이준서 씨는 이유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을 해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6579님이 인터뷰 듣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용주 의원이 당시 대선 며칠 전 인터뷰에서 여러 명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 이야기냐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여러 명 확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목으로 남겨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했던 문용식 전 더불어민주당 가짜 뉴스 대책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선대위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 사안이라면 본부장단 회의에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최고위층 회의에 이건 보고가 돼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뭐 선대위에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만 지금에 와서 대선 평가를 한다고 지금 대선 평가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말이 선대위지 내부적으로 체계가 서 있지도 않고 또 부서마다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참 웃기는 조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구난방 조직이었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뭐 중구난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부서끼리 협력하고 협조하고 뭐 그렇게 검증을 하고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선대 협상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데
설령 지도부에 보고를 했다 치더라도 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도 뭐 검찰에서 실제 수사를 할 겁니다만 네. 지도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실입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수사하듯이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는 정도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당시로선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또 한 가지. 당일에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폭로한 당일에만 논평이 7건이 나왔는데, 7건이라는 논평이 당일에 쏟아진 정도라면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방증 아니냐. 이게 문영식 전 단장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논평이 7개가 나왔어요? 이 문준용 씨 관련 이제 폭로가 이루어졌고요. 국민의당에 의해서. 물론 조작된 증거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논평이 7건이나 나왔다는 것이죠. 당일에. 저희들도 네. 그런 내용이 브리핑이 되게 되면 네. 뭐 공보실에서 뭐 대변인 여러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인용을 해가지고 논평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소스는 하나입니다. 이유미 씨가 발표했던 그 테이프가 진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이 활용하고 저 사람이 이용하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네.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좀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건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서 좀 여쭤보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당 안에서 이게 조작된 게 몰랐다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게 발표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바로 이게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가서 그러니까 부단장이 발표하는 이런 단선적인 과정 이외에 다른 루트나 다른 갈래의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없었다고 그럽니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니, 저는 요 문제에 대해서 이유미란 사람은 말을 그 당시로서는 의심을 전혀 안 했고, 공명선거대책단장, 네. 그 다음에 부단장, 또 뭐 등등 몇 사람이 이렇게 이유미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파일을 얻게 되느냐,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물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한 어떤 그 발표 시도도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좀 납득하기 힘들고 상식적으로 의문이 따라붙는데. 다른 루트를 통한 발표 시도란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표 내지 폭로의 주체가 당시 의원급도 아니었고 본부장급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근데 부단장이었다니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그러니까 폭로 내지 발표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선대위 내에서의 어떤 체계를 볼 때 레벨업을 해가지고 발표 주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는 어떤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야 공명선거대책단장이 주 부서의 장인데 그 사람 책임하에서 검증을 나름대로는 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단장이 발표를 하게 되면 내부적인 발표의 과정은 의심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네. 그러면 아무튼 좀 종합 정리를 하면 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유미 씨와 이준수 전 최고위원 그 두 사람 이외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최고도 이준수 전 최고도 연루란 말씀이 이유미 씨가 이렇게 증언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이 알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유미도 이준서 씨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검찰에서 명명백백하니 밝혀달라 하고 저희는 엄정한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이 안철수 전 대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 내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굳이 저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법에 의해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제가 이 범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이상 제가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데 그게 물어보고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당신은 사과를 어떤 식으로 할래 말래 이렇게 할 경황도 없고 입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 후보로서 그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꾸려진 선대위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후보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아니 그것은 후보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후보가 어떤 관여가 됐는지 여부, 후보가 어떤
이걸 취득을 했는지 알았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네네. 후보가 어떠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면 당이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안철수 당시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수사를 하게 되면 네네. 저희들은 성역 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네. 엄정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라도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특검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 위원장님은 아닙니까? 주장한 바는 없고 아니고 네네. 일부 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요 증언을 조작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책임을 지고 검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아야 되지만은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 아직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특검을 마다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여된 그 문제가 명명백백하니 가려진 다음에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이걸 물타기 한다고 저희 사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자체를 또 달리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그 국민의당이 증거 조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는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특검에 협조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런 그 요새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건 잘못된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의원들도 계시는데 네네. 위원장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서 네네. 지금 우리는 사죄를 하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 촉구를 하고 있는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을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본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그럼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아마 오늘 의총에서 특검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특검을 하자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제가 가닥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당이 네. 국민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네. 이것이 규명이 되기도 전에 이게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준용 씨의 특혜 문제를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가 않다. 네. 저는 저희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끝이 난 다음에 주장해도 늦지 않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일단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의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좀 중지가 모아진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들 오늘 의총은 네. 좀 상상치도 못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 이 사건의 개요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 어제 제가 직접 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 자제분 예. 준용 씨한테 사과했다는 그 경위와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보고 자리였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모든 참여한 의원들이 네. 정말 넋을 잃을 정도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네. 무조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을 하고 수사에 철저하게 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상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예. 검찰이 설령 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라도 더 밝혀가지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실을 이제 국민 앞에 밝힌 게 네, 다른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예.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네. 이유미 씨 진술 내용이 자백한 내용이 사실로 판단이 돼서 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월요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자백을 받은 토요일부터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은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충분히 진상조사가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됐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뭐 진상조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공명선거 단장으로서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자복을 받고 네네. 이유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관계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느냐 하고 공명선거 단장 입장에서 확인할 만큼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데 아마 그 취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유미 씨의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단독 그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카톡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공개도 됐는데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오늘 그 이용주 의원이 만일에 당에서 이유미 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를 했거나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몰랐다고 가정을 하면 이유미 씨가 조작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고 신원이 어떻게 되고 기본 조사도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 안에서.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문준용 씨 뭐 친구였다라고 한다나요? 그러니까 왜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녹취된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문준용 씨 친구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게. 무슨 뭐 성문 아니요. 할 방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당시 선대위의 반박이라든지 역공에 대비해서라도 기초 사실 파악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기초 사실 파악 운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이유미라는 사람이 녹취 파일이 누구로부터 녹취가 됐고 누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이건 틀린 내용이다 하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검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그 당시로서는? 물론 이유미가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에 버금가는 정도로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이 파일을 사용하자 이렇게 했어야 맞다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어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표 말고요. 당 내에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위원장님? 월요일 날 아침 10시 무렵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월요일? 어제. 어제 10시 무렵입니다. 오전 10시요? 그런데 어제 러시아 국회의장이 11시 반에 국회를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의장단 일행으로서 그분들을 이제 환영을 하고, 오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국회 환담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못 잡다가 오후 행사 2시 반에 마치고 그 보고와 관련해가지고 대책 수기한 다음에 제가 직접 국민께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단위에서 그런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한 겁니까? 공명선거 대책 간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게 지난 토요일 날 이유미라고 한 그 당원이 여수를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와가지고 사실은 검찰에서 자기를 소환할 것 같은데 실상은 이렇게 해서 이게 증언이 조작이 된 거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일요일 날 와서 관여된 내용을 은폐를 하거나 또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밝혀지면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까지 기자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그런 카톡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 그 범죄를 뭐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동정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진상조사나 또는 검찰에서 명명백백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위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럼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도대체? 글쎄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이유미 자백이 사실이냐 아니면 또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좀 자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주 의원에게 여러 가지를 좀 물었더니 이용주 의원이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정황을 좀 찾느라 월요일 날 보고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당에서 그 폭로 내지 발표를 하기 전 단계에서의 검증이 너무나 취약했다. 거의 없다시피